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 인생에도 아직 특별한 사람이 올 수 있을까? 50대라는 나이는 참 묘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도 쉽게 찾아오는 것 같았죠. 연애는 열정적이고 결혼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어떨까요?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마음은 더 깊어졌지만 그만큼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남자분들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성을 만나는 게 힘들지만 여성들도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생각할 게 많아지는 나이에는 섣불리 다가가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들도 귀한 인연을 만나면 절대 망설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녀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인연을 만났을 때 그녀들이 행동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 당신을 마음에 품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자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래요. 그래야만 당신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자주 들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40대 후반부터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이제는 내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외모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인연이 안 나타날까?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0대가 되면 단순히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인연을 찾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기회도 줄어들고 내 기준도 은근히 높아지고요. 그런데요, 정말 운명처럼 마음을 흔드는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아마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릿속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일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선택권이 많다고 여유 부리던 분들도 이런 순간엔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보통 젊은 여성들은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것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지난 여성들은 이미 머릿속에 빅데이터가 형성되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진국이고 어떤 남자를 잡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멋진 남성이 나타나면 자신만의 강점을 발휘하여 그 남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고요? 바로 우리가 그 변화를 알아야 그 사람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아니면 아직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깊은 통찰과 공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면 여성들은 가장 먼저 주변의 남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관심을 받으면 달라진다고요. 특히 누군가에게 정말 마음이 가면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연구입니다. 말만 들어도 뭔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연구란 흥미로운 탐구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 심지어는 좋아하는 음식이나 커피 취향까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면 그 남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질문이에요. 물론 행동을 관찰하기도 합니다만 여자들은 말을 듣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직접 들어야만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의외의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여성들에게 질문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신과 관심이 있는 분야를 많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화를 좋아하는 여성이라면 영화에 관련된 질문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이거는 취향을 같이 맞춰보는 동시에
이 남자가 나랑 잘 맞을지를 한번 떠보는 거예요.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상상해 보는 거죠. 저는 이런 단계를 탐구의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성이 남자를 탐구하면서 계속 스스로 혼자 자신과 맞을지 안 맞을지를 판단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여자가 남자의 집 근처 맛집을 알아보고 여기 가보셨어요? 요즘 뜨는 곳이라는데 라고 슬쩍 물어봅니다. 남자는 신기해하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저 여기 진짜 좋아하는데 라고 대답할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여성의 연구 능력입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자연스럽게 눈과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여성들은 남자의 취미나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스스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등산을 좋아한다면 한 번도 등산을 해본 적 없던 여자도 등산화 하나 사볼까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혹은 남자가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하면 평소 듣지 않던 클래식 음악을 찾아 들으며 대화를 준비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노력이 전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설렘이 더 커지죠. 중년 남성분들 중에서 반응이 조금 느리거나 아둔하신 분들은 눈치를 잘 못 챕니다. 왜 그녀가 등산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그녀는 당신의 관심사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사전의 정보를 조합해서 당신과 더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 것과 다름이 없죠. 이렇게 미리 탐구를 해놓으면 대화도 쉽게 나눌 수 있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고요. 점차적으로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녀가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말로만 괜찮다 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이런 과정은 상대가 진정으로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이자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상대를 연구하기보다는 더 직접적인 표현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을 한다든지 데이트 신청을 하면서 마음을 드러내죠. 하지만 여성들은 다릅니다.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며 상대방의 세계로 스며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연구가 끝나고 나면 여자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잘 맞는 여자가 되어야겠다. 당신과 말이 너무 잘 통하는 여성분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 몰래 당신의 관심사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신에게 푹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면 그녀는 매력적인 여성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고 정말 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더 매력적인 여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여성은 단순히 외모만 가꾸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외적인 부분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옷 스타일을 바꾸거나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더 나아가 운동까지 시작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이 당신에게 맞춤형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즉 당신의 이상형이 몸매가 좋은 여성이라면 그 여성은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고 세련되고 매력적인 여자가 이상형이라면 옷에 더 많이 치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대한 맞춤형 애인으로 진화하기예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려운 일들까지 해내려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면 세심하게 수저를 챙겨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살을 빼거나 몸매를 가꾸는 어려운 일도 척척 알아서 해냅니다. 그녀가 이미 당신에게 빠졌다는 증거는 당신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만 알고 있는 당신의 습관 같은 것들도 이미 숙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부분은 뭔지를 고민하죠. 특히 이 과정에서 단순히 겉모습뿐 아니라 말투나 행동, 습관까지 점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직설적으로 말하던 사람이 이건 좀 부드럽게 표현해보자 라며 자신의 태도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상대방의 취향을 맞추면서도 동시에 스스로의 관심사를 넓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와인을 좋아한다면 와인책을 읽고 직접 마셔보면서 지식을 쌓아갑니다. 또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라면 축구 경기 규칙을 알아보면서 대화의 폭을 넓히죠.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잘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함께 공유하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몰랐던 세상을 상대가 알려주고 그걸 통해 나 자신도 더 성장하게 되는 경험 말이에요. 사실 여성들과 축구를 같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오프사이드가 뭔지, 드로링이 뭔지 자체를 잘 모릅니다. 축구를 관심 있게 보지도 않고 알고 있는 축구 선수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당신과 축구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그녀의 관심사는 당신이고 당신의 관심사 모두 그녀의 관심사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여성들이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자신을 억지로 바꾸거나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단점은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진지한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농담을 자주 하던 여자가 대화의 무게감을 조절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또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한 여성분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음에도 내가 이 남자와 어울리는 여자인가? 를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더 단단히 다지기 위해 자기 개발을 시작했어요. 독서 모임에 나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자기만의 삶을 채우려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런 노력들은 단순히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더 나은 여자가 되려는 노력은 결국 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니까요. 당신을 위한 맞춤형 노력을 하는 여자만큼 좋은 여자가 또 있을까요? 아마 같이 지내고 연애하는 동안 더 깊게 사랑이 느껴질 겁니다. 그녀를 홀로 두지 마시고 눈치채고 알아보고 그녀를 사랑해 주시길 바래요. 세 번째 단계에 도달되면 잠자리에서도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몸의 언어를 빼놓을 수는 없죠. 특히 중년의 연애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어질수록 말로 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몸의 대화를 통해 전해지곤 하니까요.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헐거워지고 삐걱거리기 마련입니다. 윤활유도 부족하고 점점 더 버거워지기도 하죠. 상대방의 눈치도 보게 되고 만족을 못 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커집니다. 축 처진 피부나 늘어진 몸매에 대해 걱정을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온전히 집중을 못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를 만났을 때 잠자리는 단순한 육체적인 연결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때 여성들은 스스로 이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 자기 점검입니다. 평소에는 잠자리 문제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던 여성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특히 소극적인 여성들은 항상 딜레마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가 속물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또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만 하니까 상대가 재미가 없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더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매에 자신이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몸매가 예전 같지 않아서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헐겁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이 눈앞을 가리는 거죠.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모든 여성들의 공통된 걱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단순히 고민에 머물지 않고 노력과 변화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려 합니다. 똑똑한 여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거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해가죠. 한 번은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나니 오히려 내가 더 즐거워졌어. 이렇듯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여성은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색다르게 달라졌다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녀 자체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당신을 깊게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여성들이 몸과 마음 모두를 준비하기 위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소 잘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하거나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자신이 더 건강해질수록 자신감도 함께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2배로 이어지죠. 하지만 단순히 기술이나 외형적인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남자가 잠자리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결국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 순간 서로에게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여성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고 결국 당신에게도 큰 만족을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잠자리에서의 노력을 단순히 한쪽의 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남자가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통해 소통하려 하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남성분들도 이런 노력을 통해 상대방이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 단계에 이르면 그녀들은 이제 주변 관계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건 참 미묘한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때는 주변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람에게 오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성분들 중에는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분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비즈니스 모임에서 또는 친목 모임에서 다양한 남성들과 친분을 쌓아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여성은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꼭 필요할까? 라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비즈니스와 관련된 중요한 관계라면 그 선을 명확히 하려 하기도 해요. 하지만 가벼운 친분이거나 단순히 어울리기 위해 이어가던 관계라면 남자가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점차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남자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자 스스로도 그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함입니다. 또 만약 정말 친구 같은 사람이나 친오빠 같은 사이라고 한다면 직접 당신에게 소개시켜주고 불순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만남의 횟수입니다. 당신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약속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다른 만남들이 당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할까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들과의 저녁 모임이나 사적인 만남은 줄어들게 돼요. 그 대신 남자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죠. 이렇게 여성은 자기 삶에서 불필요한 관계를 하나씩 덜어내면서 남자에게 진심을 보여줍니다. 주변 남자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상대방과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여성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남자를 위한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자신도 실수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어 하거든요. 남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주변에 남자가 많은 여자잖아요.
이런 사실을 여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오해를 살 만한 남자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오해를 안 만들기 위해 스스로 더 단단해지는 거죠. 남성분들, 이런 변화는 사실 굉장히 분명히 느껴질 수 있어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대하던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두기 시작한다면 그건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남자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녀의 진심에 감동을 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안정적이고 신뢰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을 요소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니까 말이죠. 5번째 단계 돌입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남자 주변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세계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단순히 그 사람만 좋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친구, 동료, 그리고 가족까지 알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성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의 주변 세계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시작하죠. 여성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어 해요. 남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연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초대를 받으면 여성들은 조금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곤 합니다. 그 사람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싶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친구들의 인정을 받으면 남자와의 관계가 더 탄탄해질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공식적인 관계로 자리 잡고 싶어 하기도 해요. 여성들은 또한 남자의 지인들 앞에서 자신이 그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다른 여성을 견제하려는 무의식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그의 여자친구야 라고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신 남자와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완전히 남자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남자의 가족들까지 신경 쓰기 시작해요. 남자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중년의 연애에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여성들은 남자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선물을 준비하거나 직접 인사를 드리며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려 합니다. 남성분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아셔야 해요. 여성이 남자의 가족을 챙기는 모습은 단순한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여성들은 남자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주변 환경도 정리해주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 남자의 주변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여성이 있다면 그런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이런 마음은 남자를 옥죄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여성들의 행동을 너무 구속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이 아주 좋은 마음으로 남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명심해 주세요. 자, 이제 여성분은 당신에게 거의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일상으로 들어가서 당신과 하나가 되는 것만 남았다고 보면 되죠. 아무리 설레는 연애도 일상에서 서로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죠. 여성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를 만났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남자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노력입니다. 여성들은 사랑하는 남자의 작은 습관이나 필요까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사람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며 남자의 일상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남자가 늘 입던 셔츠에 소매가 달아있거나 지갑이 오래되어 낡아 있는 모습을 보면 여성은 이 사람이 필요할 만한 걸 내가 준비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선물을 통해 남자의 생활 속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이죠. 남자의 일상에 스며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작은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출근 준비를 하며 자주 까먹는 물건이 있다면 그녀는 그 물건을 준비해 두거나 필요한 것을 미리 챙겨주는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출근길에 커피를 한 잔 선물한다거나 이런 작은 배려를 하기도 하죠. 이런 작고 세심한 배려는 남자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여성들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남자와 함께하는 공통된 일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남자가 주말마다 운동을 한다면 그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또는 남자가 즐겨보는 드라마나 스포츠를 그녀도 시청하며 대화를 나누려 하죠. 이런 행동은 단순히 내가 당신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넘어서 우리만의 특별한 일상을 만들어가자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는 여성이 남자의 공간에 점차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남자의 집에 자주 머무르거나 그의 취향에 맞는 소소한 장식품이나 물건을 선물하며 당신의 공간에 나의 흔적을 남긴다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이러한 과정은 남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의 물건이 집 한켠에 놓여 있을 때마다 그녀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느끼게 되니까요. 결국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서로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데 있습니다.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퇴근 후 그녀와의 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녀의 배려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은 여성이 그의 일상 속으로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똑똑한 여자들은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이라는 건 참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죠. 부모님도 못 고치고 자신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게 바로 성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고집스러운 성격도 조금씩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성격적인 약점을 돌아보고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했던 행동이나 습관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죠. 이런 행동이 남자를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걱정되면서 조금 더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대처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사람에게 더 따뜻한 모습을 보여줄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자리 잡습니다. 성격은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여성들은 작은 변화부터 실천에 옮깁니다. 평소 짜증을 내던 상황에서도 참으려 노력하거나 감정을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남자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괜찮으니 천천히 오라고 하며 웃으면서 반겨주는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특히 중년의 사랑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남자의 노력과 장점을 인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고 한껏 지켜 세워주기도 하죠. 이런 말을 통해 남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면서도 자신 역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격을 완벽하게 바꿀 수 없다는 걸 여성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사랑의 증거라는 걸 이해하고 있죠. 남자도 그녀의 변화를 완벽하게 바라기보다는 그녀가 더 나아지려는 진심을 느끼고 고마워할 겁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와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성격을 돌아보고 일상 속으로 스며들며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그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노력들. 이 모든 행동에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남성분들, 여성의 이런 노력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사랑은 한쪽의 희생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위해 변화하고 노력하며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이런 노력을 통해 남성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요. 이 깨달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고 특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